안녕하세요. 데일리팜입니다. 데일리팜에서 준비한 우리 약국 매출업 온라인 마케팅 웨비나 세 분 함께 모셨는데요. 수원스타 약국 배주성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원스타 약국 운영하고 있는 배주성 약사입니다. 하남스타 약국의 최용환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스타 약국 최용환입니다. 네, 그리고 킹메이커의 김로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메이커 마케팅 김로아 실장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토픽으로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저희 첫 번째 토픽은 변화하는 요즘 약국,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트렌드 인사이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약사님, 약국에서 보면 조금 어떠세요? 약사님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약국은 그냥 오픈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늘 포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은 사실은 진짜 한 집 걸로 한 집, 뭐 이렇게 약국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오픈만 하면 다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뺏기는 느낌이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최근에 대체 조제, 성분면 처방 뭐 이런 것들이 또 트렌드가 되면서 앞으로도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있는 병원 처방만 기다리지 않고 또 다양한 병원들의 처방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요즘 비대면 진료 같은 것들이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뭐 점점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라던가 이제 대형 마트를 인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화된 약국 트렌드 안에서 매약에 약사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쇼핑몰 안에 있고 저도 처방은 하루에 10장 미만으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이렇게 일반 약 판매, 매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저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약국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시키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를 팔 때 더 잘 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국이라 하면 위에 있는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 마케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죠. 옛날같이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에 처방을 받고 조제해주고 그거에 대한 환자분들, 주위에 있는 환자분들, 소비자분들 모아서 이제 매약을 하고 그걸로 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약국에 이런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 또 열려 있는지 또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 니즈가 생김에 따라서 약국도 이제 자기 약국을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약사님들이 좀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도해 보시는 약사님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약국 형태가 좀 되게 다양화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처방 밑에 뭐 약국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장에 있는 매약 이렇게 거의 양분화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창고형부터 해서 그 다음에 관광 상권에 있는 그런 외국인 대상 약국이라든지 점점 이런 약국들이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일반 약사들도 계속 이렇게 노출 되다 보니까 그럼 나도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조금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사실은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다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쇼츠 같은 거를 찍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뭐 좀 모두가 나도 이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약간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약사님들이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러면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약국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고 우리 약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무언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토픽에서는 1인 약국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하우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이걸 뭘 해야지 막 이런 거 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일단 이건 해야 돼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세계에 발을 담궜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주위 약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로 플레이스 관리. 사실 개업을 하고 나면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심지어 이거는 바로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등록을 하긴 하는데, 열어보시면은 근무 시간,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본인 약국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등록 안 돼 있는 경우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약국을 뭐 이렇게 소화제를 산다거나 갑자기 약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리순 검색을 주로 네이버에서 하게 되죠. 찾아가야 되니까. 예, 아니면은 뭐 제가 근처에 있는 뭐 문정역 약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코너를 도니까 바로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이 검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약국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등록을 안 하셨던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매장을 가진 모든 업체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는 너무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덜 쓰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오픈하고 나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뭐 약도 뭐 처음에 진열해야 되고 주문해야 되고 인력도 뽑아야 되고 약국 뭐 배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후순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냐면 전화를 몇 번 받아요. 거기 지금 문 열었어요? 뭐 이런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받다 보면 뭐가 잘못됐나? 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부터 세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돼서 좀 여유가 있는데 뭘 좀 하지? 했을 때 이제 블로그 개설을 하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사람들이 등록을 대신 해줄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근처 약국을 검색을 했다가 등록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돼 있는 곳으로 확실히 열려 있다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 사소한 것에서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마케팅의 효과를 이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품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물어 저희 약국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점점점 마케팅의 힘을 느끼고 지금까지 마케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약국들을 사례로 들어드리면 네이버 플레이스 얘기도 했었는데 들어가 보면 달라요. 텍스 리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정보부터 해서 어떤 약국은 일본어 소통 가능, 어떤 약국은 뭐 영어 소통 가능, 중국어 소통 가능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그런 외국인들로 하여금 어떤 편의성을 주는지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어떤 약국은 딱 나라별로 나는 일본인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아예 일본 쪽에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 업체도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 업체들을 많이 활용도 하고, 그쪽은 정말 기업형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동네 약국도 최소한 나는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돼. 그런 약국들 있잖아요. 시장 근처에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지역 화폐 쓸 수 있어. 아니면 주차가 가능해. 그런 것들을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잘 세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아니면 전화해서 어차피 다 물어봐야 하는 것들을 내가 수고롭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최대한 정보를 많이 녹이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요즘에는 약국들마다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본인 약국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외에도 근무 시간이 길다거나 연중무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회사 제품을 취급하는 것, 그 제품들을 찾아 오거든요.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떻게 홍보하느냐. 사실 동네 약국 가보면 문 앞에 특정 제품 입고 이렇게 A4로 붙여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이고,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런 플레이스 공지라든지 블로그에 올리는 걸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약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로아 실장님, 지금 당장 이 웨비나를 듣고 나서 약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네이버 플레이 세팅하시고 구글 세팅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지도 채널이라고 해서 카카오맵 같은 경우도 있고 구글맵도 있고 티맵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색량이 얼만큼 발생하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도보 사용자들에게 되게 유리한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상단에 보시면 주유소, 약국, 편의점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검색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님들이 이런 채널들은 조금 방관하고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기본적인 검색량이 나오는 채널부터 세팅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플레이스가 사실 일매 올리는데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가 근처 뭐 어디 약국, 땡땡동 약국을 검색해서 오는 그 자체의 검색량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일매 자체로 연계를 시켜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플레이스 마케팅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배주성 약사님 얘기해 주셨던 블로그라는 채널. 거기서는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약을 판매를 해서 어떤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기에 좀 괜찮은 채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단은 네이버를 기반으로 내 약국에 검색을 되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조금 여유되면 하는 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씩 파죠. 파서 제품 사진 찍어서 일단 자기가 안 나오면 약사들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요. 요즘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스레드 이런 거 파서 이제 어차피 다 연동되니까 한 번 글 쓸 때 다 되도록 뭐 페이스북은 요즘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까지 사실은 다 연동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분들은 이제 앞에 카메라 놓고 쇼츠를 찍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제가 통계로 봤을 때 전체 약사에서 한 300명? 에서 뭐 400명 사이 정도가 뭐 쇼츠 정도 하지 대부분은 다 아예 계정 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죠. 약간 요즘에 이제 외국인 손님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좀 명동이나 이런 외국인들 자주 오는 관광지 지역에 있는 약국들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인스타나 뭐 릴스나 이런 것들? 네, 많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성수나 명동 같은 그런 특정 지역의 마케팅은 사실 조금 규모가 좀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채널 자체는 뭐 구글 맵이 될 수도 있고요. 틱톡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외국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범주로 좀 많이 넓어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PDRN 관련해서 최근에 검색량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채널 뭐 예를 들면 구글 맵 정도만 등록을 해두더라도 우선은 그 검색하는 그 검색량은 저희 약국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워낙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약국들은 조금 어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계신 분이 꾸준히 있으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 13년 정도 블로그 마케팅을 꾸준히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던 분들이 꾸준히 보이긴 하세요. 이제 꾸준히 하던 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서야 좀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시는 것 같고요. 트렌드가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야든 한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추세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이제 SNS 마케팅 전문가분이 와 계시니까 사실은 궁금합니다.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요즘에 틱톡 같은 거 하시는 약사님들도 진짜 많으시고 인스타로 뭐 공구나 뷰티 관련 카테고리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약사님들이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국 자체의 마케팅에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문의량이 많이 급증한 걸 보니까 저희도 그게 몸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떻게 키워드를 쓰면은 내 걸 좀 자주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약국 찾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회사 근처에서 약국을 찾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사실 동네 플러스 키워드 자체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약품 같은 경우 아까 배주성 약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국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집요하게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뭐 지역명 플러스 약국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데 거기의 좀 상단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그 트래픽 자체가 우리 약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제품 같은 것들 홍보하는 것들을 좀 노출시키면 이게 또 연계가 되기는 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은 내 약국에 이걸 파는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수원에서 약국 하기 전에 왕십리라는 곳에서 했는데 왕십리는 상당히 교통의 요지잖아요. 포스팅을 올려보면 이제 상당히 먼 곳에서 연락이 와요. 분당, 시흥까지 봤거든요. 근처에 이 제품을 파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파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처 하나하나 다 찾기 힘드니까 지하철 타면 한 20분이면 오네? 이러니까 그냥 와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마케팅이다. 예, 이런 것도 저는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로 검색량이 많은 제품을 찾는다거나 뭐 검색량이 좀 많은 키워드를 찾는다거나 이런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 있다 보면 사실 약국에 근무하면 느껴요. 갑자기 이걸 많이 찾네? 그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컨텐츠가 있냐 없냐를 파악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컨텐츠가 없다면 빨리 생성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뭐 약간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제품을 노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갑자기 키워드가 많아지면 저는 빨리 그걸 이제 써달라고 하죠. 이거 여기 무슨 한가인 유튜브에 나왔어요. 이거 좀 빨리 포스팅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행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검색량 추이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검색량을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픽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제안 드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저희가 이 키워드가 지금 트래픽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 상권 자체에는 요거를 진행하셔도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먼저 권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트래픽을 뭐 저희 약국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작업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면은 소재를 찾아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제품 같은 거 정보를 올린다거나 이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소재는 좀 어떤 걸 뭐 검색을 해보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써야지 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좀 이게 의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은 말씀하신 신제품이라든지 학회 특정 제품들, 남들이 찾았을 때 주의 안 팔 것 같은 약들, 제품들을 우리 약국에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약국의 신뢰를 좀 높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의 가치를 좀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술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목적을 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블로그 어떻게 쓰느냐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긴 하고 내가 처음 했을 때 저는 어렵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깊게 쓰다 보면 한 개, 두 개는 쓰긴 쓰죠. 근데 이제 몇 시간이 걸리면서 어렵게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써라. 사실은 내가 쓴 블로그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상당히 자세하게 깊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거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가볍게 오랜 기간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일반 약사님들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이렇게는 해라. 혹은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지금 얘기를 시작하면 오늘 강의가 오늘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키워드가 검색이 되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글자 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반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또 블로그 지수라는 거에 따라서 또 변화 자체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너무 뭔가 내용이 많고 어렵고 어떻게 노출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마케팅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아까 배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시작도 못할 바에는 뭐 어느 업체든 맡겨주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노출을 하는지 옆에서 보고 그냥 직접적으로 배우시는 게 가장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배주정 약사님은 그러면 10년 넘게 직접 블로그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한 나의 브랜딩은 뭐예요? 나는 어떤 약사예요? 블로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블로그를 처음 운영한 거는 상당히 한가한 1인 약국이었어요. 그때 정말 사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 컨텐츠를 까서 그냥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쓴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때는 사실 아이와 노는 모습이랑 같이 하고 그냥 편하게 쓰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약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약국
약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쓴 글들 보면 상당히 되게 자세해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쨌든 뭐 우리가 연고 같으면 우리가 까보고 써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우리가 제품을 사보기 전에는 이거를 뭐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발행해 주시고 그다음 비교표 같은 것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캡처해 오는 거에도 배수영 약사님이 쓴 블로그 같은 것들이 꽤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것들 정보를 주면 확실히 트래픽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공부하려고 썼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신제품이든 무슨 제품이든 오면 그냥 쓱 보기 마련인데 저거랑 뭐가 다르지? 이거랑 뭐가 다르지? 그냥 직접 비교해 보자. 사실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제조사부터 원료, 첨가물까지 다 자세히 보는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마케팅이 돼가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런 블로그는 약사님들이 직접 쓰면은 상당히 딥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소비자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제품이 어디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마케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같이 좀 어렵게 쓰는 거 말고 간단하게 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직접 쓰면 제일 좋긴 하지만 좀 힘들면 이런 대행업체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대행업체 분들의 마케터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약사님들이 쓰는 블로그처럼 아주 자세히 써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 처음부터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써줄 수 있다 정도로 좀 기대치를 좀 낮춘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반대로 약간 되게 가볍게 블로그를 썼거든요. 그냥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어. 그럼 하남스타 약국에 뭐 이 제품 입고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뭐 약학정보원 이런 데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뭐 언제까지 운영할까 찾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만 하고 끝내기만 했어요. 그냥 난 약국에 이 제품이 있다만 알려주고 싶었죠. 뭐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랬더니 어쨌든 블로그 점수는 개판이에요. 뭐 절대 이렇게 뭐 남들과 경쟁했을 때 상위 노출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먼저 썼을 때 며칠 먼저 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대행을 쓰게 되면 이제 그게 꽤 오래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경쟁이 와도 좀 밀리지 않고 그런 게 저는 약간 전문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썼을 때의 장점이 아닌가. 그걸 내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추적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은 신경 안 써도 조금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쓰기만 하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긴가민가 했던 것들을 이제는 보고서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쓰는 만큼 트래픽이 높아지고 이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저희가 맨 처음에 약사님들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우선은 상권 자체부터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요. 대략적으로 약국명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유선 상담이든 뭐 이렇게 좀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검색량 추이를 한번 봐요. 그 지역의 검색량은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딱 보자마자 이 정도면 뭐 매약이 얼마 정도 오르겠다라는 추이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 위주로 좀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화 질문서 같은 것들을 따로 뭐 제공해드리기도 하는데 그게 약사님들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뭐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철학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것들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 약국 자체의 각종 채널들에 노출을 시켜드리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요식업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할 때는 사실 위에 상위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대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는 하남 띄우고 약국 이렇게 치면 저희 약국이 제일 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클릭률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나 아니면 방문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저비용만 들여도 되게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저희가 요식업을 했을 때는 웬만큼 무슨 배민의 깃발을 꼽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마케팅 그런 글쓰기 뭐 체험단 이런 걸 해도 우리가 뭐 어디 무슨 역 맛집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가게가 노출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약국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두 분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온라인으로 당연히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매약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1인 약국이고 난 처방전도 너무 많아서 매약까지 신경 못 써. 이런 분들은 사실은 더 관심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부럽네요. 관심 안 쓰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뭐. 다양한 병원들을 처방을 받는 약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약을 좀 후순위로 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해도 뭐 다이나믹하냐 혹은 난 이건 사실 처방이 메인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의 약국을 이 메디컬인 포인트로 홍보를 하게 되면 비연계 처방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처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체 조제를 해야 되는데 없는 약이 많이 있는 약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메리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비연계 처방전이 왔을 때 대체 조제를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마케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대형 병원 앞에 뭐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약국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약국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뭐 마케팅을 통해서 이 약국들은 너무 트래픽이 많으니까 뭐 약 나오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 3, 4, 5번 약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다림 없이 조제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뭘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살아남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는 대로 뭐 신뢰를 주는 약국, 가장 처방이 많은 약국, 가장 믿을 만한 약국 이런 걸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막 구글도 다 했어. 그럼 실제 매출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시작을 하고 나서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체감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걸 해서 늘은 건지 그냥 내가 잘해서 늘은 건 수도 있고, 계절이 뭔가 바뀌어서 뭐 특정한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한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 꾸준히 이제 누적을 시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체감이 서서히 오게 된다라고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제 거 관련된 뭐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예쁜 컨텐츠가 많이 쌓이는 것만 보고 있어도 저는 뭐 그게 뭐 매출로 연결이 뭐 될지 안 될지 뭐 그걸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내게 쌓이고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저만 해도 뭐를 살 때 뭐 지역명 띄우고 내가 필요한 거 검색해보는 게 다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계속 오는데 이 사람이 뭐 클릭해서 왔는지 뭘 검색해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블로그에 그 해당 컨텐츠를 올렸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밑에 카카오 그 상담하기를 다 해놨거든요. 눌러서 상담이 들어와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피부로 와닿는 매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사실은 대행을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쓰고 있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이제 보고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클릭률이나 노출수, 뭐 어떤 게 검색 많이 됐고 어떤 게 안 됐고 이런 것들 통계를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거랑 매출이랑 한번 보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약이랑 처방약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일반약 자체가 오를 수 있는 그 파이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채널들을 다 세팅하고 블로그 같은 그런 채널들도 한 6개월 정도 콘텐츠가 쌓였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평균 매출이 한 800만 원 이상 정도는 다 상승을 하더라라는 데이터 값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앞에서부터 끝까지 저희가 총 지금 100개의 약국과 함께하고 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을 찍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400 이상 네, 일반약 기준으로 그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0이면은 그러면 1년이면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초반 자체는 이제 플레이스 마케팅을 뭐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원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블로그라는 채널로 이제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도 성장시켜서 나중에 이 앞쪽에 있는 광고를 제거하더라도 뒤쪽에서 손님들이 한 명씩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약국이 점점 이게 약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달까? 그래서 웬걸 봤더니 이 잘 되고 있는 약국은 점점점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안 되는 약국들은 점점점 아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그게 이유가 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할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점점점 남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잘 되는 약국들은 어차피 쓰는 비용의 반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써요. 어차피 내가 이 비용 안 써도 어차피 세금 낼 거니까 차라리 하고 더 잘 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마케팅비는 우리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또 절세로도 활용을 하시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나. 광고비도 결세가 돼요? 다 비용 처리되죠. 오, 진짜요? 좋네요. 그래서 막 사실 약국에서 비용 처리할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뭔가 세금이 이만큼 맞을 것 같다. 그럼 뭐 광고비를 1년 끊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당장에 뭐 세금은 아끼면서 내년에 또 좋은 매출을 또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약쌤 잘 모르세요, 그렇죠? 절세 팁이나 이런 것들. 일단 저희 팜스타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다방면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함께 해주신 배주성 약사님, 그리고 최용원 약사님, 김루아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